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자연이 기지개를 켜는 봄. 반갑지 않은 봄날의 불청객 황사, 사시사철 호흡기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아주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는 체내로 들어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공습에서 폐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봄철 대기오염과 독감으로부터 폐 건강 지키는 법,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봄철이면 심해지는 황사 때문에 호흡기 건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절기 폐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중앙대 의대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재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철이 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고요. 호흡기 건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겨울철이 호흡기 질환이 많은 계절이지만 봄이 돼도 사실 호흡기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봄을 생각하면 이제 따뜻한 날씨와 꽃을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이제 그 황사, 미세먼지가 늘 보면 봄 날씨를 흐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꽃가루,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심하신 분들은 봄철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봄철에 좀 늦게 유행하는 독감도 호흡기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네. 또 봄철에 이 독감이 전염성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봄에 걸린 독감은 증상이 좀 다른가요? 독감은 사실 이제 크게 A형과 B형, 물론 C형도 있습니다만 사람에게는 거의 전염이 없기 때문에 A형, B형이 문제인데 주로 B형이 봄철에 많이 늦게 유행을 하는 형입니다. 증상은 큰 차이는 없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 노인분들한테 감염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사망률은 A형 두 종류 중간쯤 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그 독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감하면 저는 고열하고 근육통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자꾸 열이 나니까 몸이 이렇게 축 떨어지고 근육통은 손을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침을 계속 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기억도 네네.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네. 걱정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감이 이제 처음에는 고열과 근육통으로 시작을 하고요. 대개는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호흡기 증상으로 심한 기침이 이제 주증상이 되는데요. 심한 기침으로 이제 두통, 흉통, 요통, 복통이 다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감으로 확인되면은 치료제를 주면서 심한 기침에는 이제 기침을 억제하는 약을 드리게 되고요. 대신 기침이 독감으로 생각할 때 한 일주일 이상이 지속된다 하면은 폐렴의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번 꼭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독감도 주의해 갔지만 이 봄에는 또 황사가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 네.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네.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황사는 중국 지역의 특히 고비 사막 같은 데서 사막에 있는 이제 뭐 먼지들이 모래들이 날려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네. 근데 여름철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밀려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겨울철은 이제 시베리아 바람 때문에 빨리 흩어지는데 봄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직격탄이 되면서 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는 주로 이제 산업체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연기라든지 매연 그리고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 두 개가 주 발생 원인이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둘 다 어쨌든 크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거든요. 보통 머리카락이 한 60 내지 70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황사나 미세먼지는 한 10 마이크로
그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몸에서 당연히 이 결막, 눈이나 피부, 그다음에 들여 마실 경우에는 호흡기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특히 봄철에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특히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는 그 하늘은 맑고 우리 공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공기를 한번 이렇게 들이키면 숨이 펑 뚫리는 느낌이고 병이 낫는 느낌이 네. 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조사를 해보니까 황사 기간에는 대기 중에 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6배가 많고 숨을 쉴 때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양도 미세먼지가 거의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꽃가루까지 들어오면 네. 폐에 얼마나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분이 꽃가루도 심하고 미세먼지나 황사도 심한 그런 날씨에 나가신다면 굉장히 큰 그 급성 악화를 겪으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저희가 특히 주의해야 되실 군들이 따로 있으신데 예. 역시 고령의 어르신들하고 호흡기가 약하신 분 중에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임산부 이런 분들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경고를 그러니까 보면은 이 농도에 따라서 뭐 좋음, 중간, 나쁨, 뭐 매우 나쁨 이렇게 경보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잘 살펴보시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황사가 그냥 모래먼지였다면 이제는 네. 중국에서 워낙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네네. 그 황사 속에 중금속들도 많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걱정이 좀 네네. 되는데요. 황사하고 또 중국에서의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도 올 수 있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발암 물질로 분류되고 특히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이 연구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초미세먼지라면 네네. 이게 혈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뇌, 그다음에 심장에 가면 이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실제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미세먼지는 보통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공기가 우리 폐로 가지 않습니까? 예. 네. 그 폐포까지 도달하는데 제일 부분 5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도달을 하는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폐를 뚫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전신의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일단 뚫고 혈관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전신에 퍼지니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증도 많이 유발을 해서요. 미세먼지가 심했던 그 시기에 보면은 병원에 입원율이 증가하는데 호흡기 질환뿐이 아니라 심근경색증도 늘어납니다. 아, 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왜 저희 기상캐스터들도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정말 밖에 나가는 걸 아예 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생활을 그렇죠,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데 네. 이런 미세먼지 피해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역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외출을 안 하는 것인데 네. 불가피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고위험군들, 그러니까 예. 역시 어르신들,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이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 임산부 이런 분들은 누굴 좀 시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족 중에. 예. 그래도 본인이 꼭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가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착용을 하시는데 요 스며들지 않게 이렇게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외출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다녀오신 다음에는 당연히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묻을 수 있으니까 가벼운 샤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제 앞에 이 황사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저희 어릴 적에 쓰던 그 면 마스크랑은 다른 거죠? 다릅니다. 네. 저희 한번 예, 착용법을 진짜. 배워볼까요? 네. 이 그냥 마스크하고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마스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황사 마스크는 예. 잠깐 다시 풀어보시겠어요? 예. 그 보면은 위 아래에 이렇게 하나씩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제 쓰시게 되면은 이제 이 황사를 차단을 못 하고요. 아, 그러네. 윗덮개하고 아랫덮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윗덮개에는 철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위에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네, 그래서 철심이 보이는데요. 철심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 코 능선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밀착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숨도 좀 쉴 수 있습니다. 예,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해지시고 황사도 제대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쩐지 아까는 좀 유치원 선생님 얼굴에 비해서 마스크가 좀 작아 보였어요. 이번에는 황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위아래 덮개가 있고 윗덮개에 철심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폐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하고 황사를 어쨌든 막는 방법이 이렇게 황사 마스크도 쓰고 외출을 삼가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대기 중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아주 높을 때는 네. 집안 청소를 하게 됐을 때는 네, 네. 문을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아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주부로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네. 청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이제 환기의 목적은 집 안에 있는 그 탁한 공기를 밖에 있는 좋은 공기랑 이렇게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밖에 그 황사랑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데 공기를 그 교환하게 되면 집안의 좋은 공기와 바깥에 더 나쁜 공기를 바꾸는 셈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물론 뭐 대개 황사가 며칠 이상을 지속적으로 나쁜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하루 중에도 뭐 오전엔 좀 나빴지만 오후에 좀 보통 정도는 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다렸다가 최소한 보통 정도는 됐을 때 청소와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황사가 좀 심한 날에는 목이 약간 까칠까칠하고 간질간질해가지고 삼겹살을 즐겨 먹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네네.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그 부모님께서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 양계장을 보면 이제 닭들이 막 털이 날리고 먼지가 많거든요. 예. 네. 저희가 식사할 때 그런 그 게사라고 하죠. 그 닭장 안에 이제 청소를 하거나 먼지를 많이 마신 날에는 삼겹살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호흡기 내과를 전공한 다음에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많이 마셔도 삼겹살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삼겹살에 소주는 더더욱 근거 없겠죠. 이제 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뭐 알코올로 소독한다고 좀 드셨나 봐요, 그동안. 그 비밀입니다. 네, 오늘은 환절기 폐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평소에 기침으로 고생하신 어머니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환절기가 되면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건강해 보이는 심연욱 어르신도 기침이 그치지 않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끼니를 꼭 챙기는 편인데요. 기침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게 목이 뭐 걸린 것처럼 항상 그렇게 나오고 그러거든.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고 음식을 삼키기도 불편해서 입맛을 잃고 수저를 놓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1년 전에서부터 그렇게 좀 많이 하다가 감기가 오면 더 하고 또 감기가 오면 잘 때 더 하고 밤이면 주로 더 해요. 시간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자 기관지에 좋다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배와 도라지즙이 그중 하나인데요. 도라지하고 배하고 즙 낸 거 목이 답답할 땐 먹으면은 좀 시원한 것 같고 그래요. 어르신은 평소 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홍삼 역시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몸이 찬면 기침이 더 나오니까 이게 몸도 따뜻이 해주는 것 같아. 기침을 달고 살다 보니 신경 쓰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을 잊지 않는데요. 집안 공기를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렇게 생기면 학교도 있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이제 사람 아침에 덜 다니고 할 때는 열어놓고 많이 낮은 것 많이 사람 차도 다닐 때는 닫아놓고 그러죠. 환기를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공기청정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는 공기청정기를 켜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침에 시달린 지 벌써 1년. 혹시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외출을 하려면 마스크 쓰는 거 하고 이거 시럽 기침 나오면 먹으니까 시럽하고 챙겨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죠. 단단히 외투를 여미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면 외출 준비 완료. 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래 포근한 날씨에 봄바람까지 불며 하늘이 뿌옇더니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나쁨인데요. 아유 날이 좀 흐리고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답하긴 해도 좀 기침은 좀 덜하죠. 이거 쓰니까는 원인 모를 기침 때문에 고생했던 날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꼼꼼하게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손 들이마시세요. 후. 만성 기침으로 인해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폐활량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르신의 폐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진단 결과를 알아볼까요? 환자분이 이제 기침을 하시고 그런데 엑스레이나 폐활량 검사에서는 이렇게 좀 불일치 소견이 나왔거든요. 뚜렷하게 폐렴이나 기관지염이나 어떤 폐기능 저하가 없으시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기침을 계속한 건 무슨 까닭일까요? 요새 아마 대기 환경이라던가 환자분 연세가 지금 70대 중반이셔서 아마 그런 요인도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니 다행이지만 앞으로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앞으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자제해야 되겠지만 맑고 좋은 공기 좋고 한 데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 황사와 미세먼지 유의하시고 폐 건강 지키셔서 101세까지 건강하세요. 네, 평소에도 기침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머님이신데요. 뭐 이상 소견은 없다고 하더라도 좀 신경은 쓰셔야겠죠. 저희 그 호흡기 내과를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주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로 병원에 오셨습니까? 하면 60% 이상이 기침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근데 기침이 그러면 어떨 때 병원을 찾는 게 좋으냐 하면은 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침을 호흡기에서는 3주 이내인지 3주에서 8주 사이인지 8주 이상 기침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실제로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8주 이상 기침을 하면은 저희가 만성 기침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분이 8주 이상 기침을 하면은 3대 중요한 원인 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또는 부비동염 때문에 이제 뒤로 콧물이 흘러가서 생기는 그 후비루증이라는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기관지 천식이고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 그 외에도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 결핵이라든지 폐암 같은 것은 최소한 아닌 거로 확인이 되신 거로 생각되고요. 네. 지금 사례자 같으신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내과에서 만성 기침의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미세먼지 또는 황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의 그런 요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미세먼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네네. 요리하거나 네. 또는 집안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에 네. 그게 미세먼지나 집안 공기를 악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실내 흡연은 뭐 요즘 시대에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죠.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이 방 안에서 담배를 피셨지만 이제는 뭐 실내는 그만두고 빌딩 내에서는 뭐 화장실에서도 못하는 게 원칙이니까 실내 흡연을 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요리할 때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고등어 구이가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고등어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네, 기사도 맞아요. 봤었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발생은 합니다만 밀폐한 장소에서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드를 튼다든지 또는 약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서 요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사례자 어머님께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계시던데요. 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네. 실제로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헤파 필터가 달린 공기청정기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줄여주고 실제로 사례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 헤파 필터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한 경우에 천식 있는 어린이에서 천식 악화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네.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잘 갈아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마스크를 외출할 때 쓰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한 30%밖에 네네. 못 막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네네. 예. 미세먼지 크기가 대개 이제 2.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고요. 초미세먼지는 뭐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라서 일반 마스크는 다 투과를 해버립니다. 투하를 다 해버리군요. 네네.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 인증을 받은 마스크라 하더라도 그거를 재사용할 경우 또는 빨아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어머님은 또 배와 도라지즙 또 홍삼을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됐나요? 네. 실제로 진료를 할 때 어떤 질환이든 뭐를 먹는 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으신 편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호흡기 질환에 어떤 음식이 특효가 있다라고 인정된 음식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실 경우에 가장 많이 보통 민방같이 건강식품같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배즙과 도라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듣는데요. 네. 배즙의 경우는 이게 좀 배니까 배를 갈아서 만드니까 아마 다른 그러니까 좀 당분이 많아서 저희가 일반 기침약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성분이 기침을 좀 가라앉히는 효과가 네. 있으니까 일시적인 기침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침을 일부러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기침이 오래 하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은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등산을 자꾸 하고 등산을 많이 하니까 폐활량이 커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그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폐활량이 많이 커지고요. 예. 뭐 빨리 걷는 거, 등산, 달리기 다 포함이 되겠고요. 다만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보면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날도. 네. 어찌 보면 그래도 운동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시고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찌뿌드하니까 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네. 공기가 안 좋을 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적으로 또 폐가 안 좋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흡기 질환의 만성호흡기 질환 대표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만성 기관지염하고 폐기종을 합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80-90% 분들은 장기간 흡연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진단을 하고 치료 중인데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시는 경우가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호흡기 질환에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금연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뭐 다양합니다만 이제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독감은 이제 매년 접종을 해야 되고요. 폐렴은 이제 평생 한 번만 맞아야 되는 백신이 나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독감도 잘 챙겨서 맞으시고 폐렴 주사를 안 맞으셨다면 꼭 한번 맞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천식 환자나 또는 기관지 폐쇄 환자의 경우에 흡입제 코에다 이렇게 되면 그걸 회복하는 걸 봤는데 이게 많이 개발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기전을 작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근데 이제 흡입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고온 분말이라든지 또는 에어로졸을 사용을 해서 직접 기관지로 이제 약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양으로도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예. 먹어서 도달하는 것보다는 들여 마시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신 부작용이 없죠. 예. 아주 소량만 마시게 되면 기관지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 흡입제는 대개 스테로이드 또 기관지 확장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쓰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무 호흡기 질환에 다 효과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질환은 천식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은 정말 날씨도 건조해지고 뭐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가득한데요. 이럴 때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방법 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어르신들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를 이제 와서 담배를 무슨 낙으로 사냐 끊으면 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감하고 폐렴에 대한 백신을 맞으시고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아무리 호흡기 질환이라도 식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에 특효적으로 좋은 음식이 없다는 말이지 항상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네. 시간을 잘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호흡기 건강 유지에 중요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손 청결 문제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눌리고 그다음에 악수하고 손잡이 문 손잡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 손에 결국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묻을 가능성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질환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하실 때는 반드시 비누와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손을 씻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봄나들을 떠날 기회도 많아질 텐데요. 이 마스크, 손 씻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